너무 제가 지금 아마 10월 정도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폭풍 업로드를 하고, 때마침 아트위크 주간이라서 행사도 많았기 때문에 뭐 브이로그를 찍을 뭐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트위크를 엄청 돌아다니면서 보냈기 때문에 저번에 프리즈 갈 때 오프닝 얘기를 하면서 연장 계약이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2050년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하면은 한 5년 정도 더 연장해서 한 10년 하고 떠나는 그 정도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올해의 작가상도 아무튼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잔뜩 샀어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지금 윤원화 비평가님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읽어야 할 목록 혹은 발제를 위한 텍스트 추천 도서들 중에 이것들은 좀 내가 읽어봐야겠다 싶은 뭐 알라딘에서 책 소개를 좀 본 다음에, 저는 책 욕심이 좀 많아서 빌리지 않고 봐야겠다 하면 일단 사는 편이라서,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수집 욕구, 저장 강박증, 책장이 점점 터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산 책들은, 이거는 되게 최근에 발간된, 몇 년도야? 2011년에 쓰여진 책이지만 국내에는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 엄청 두껍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는 이번 학기에 다 읽지 못할 것 같지만, 그리고 저는 학기 말에 이 텍스트를 발제할 예정이에요. 크루엘 오티미즘, 잔인한 낙관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로런 벌렌트라는 분이 지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보는데 엊그제 이제 광주 갈 때 선유랑 얘기를 했는데, 읽고 좋아할 만한 책일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책의 정동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걸 보고 이미 끌려버린, 그래서 이 텍스트를 발제하겠다고 제가 직접 나섰죠.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도 매우 두껍습니다. 580페이지까지 있네요. 제가 읽었던 가장 두꺼운 책은 이제 돈키호테, 1000페이지가 넘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토명이라는 친구가 추천해준 적이 있는데 수업 참고 도서에 있더라고요.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본에 관한 노트, 자본에 대한 노트. 브리누 라투르라는 분이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 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팬데믹 관련해서 봤던 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태계 환경 관련한 얘기를 읽는 거를 별로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저는 왜냐면 되게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런 어떤 정보 전달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에 관한 그러니까 저는 뉴스 같은 책을 잘 안 봅니다. 거의 에세이 같은 것들을 훨씬 선호하는데,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이건 성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오버레이드. 대지가 들려주는 메시지와 현대미술에 대한 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씨, 이거 28,000원이야? 책값이 이거 진짜 비싼데 절판 돼가지고 중고로 샀거든요. 근데 중고 중에서 8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눈에 비치는 세계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비정형 사용자 안내서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이건 로잘린드 크라우스 책인데 돈값을 할지 모르겠지만 얘는 완전 이론서적이고, 이거는 영화, 필름 관련 텍스트인 것 같은데 철학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저는 할포스터 읽을 때도 되게 힘들어 했는데, 막 가령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들 뭐라는 건지 한 2번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어. 뭔 개소리지? 약간 특히 비트겐슈타인. 할포스터는 그나마 좀 하게 되는데, 비트겐슈타인의 그 뭐였지 책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왜냐면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작품집을 관련해서 작가 관련 영상을 찍어볼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책 속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추리고 고른다고 해서 한 건데, 여기서도 일단 추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추렸어요. 이렇게 더 빼야 되나? 해보지 뭐. 물론 제가 완독한 서적들이고 저한테 인상 깊었거나 강렬했거나 뜻깊었거나 정서적인 울림을 주었거나 소개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을 받아들일까 혹은 받아들였을까. 첫 번째로는 이 책입니다. 저의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양효실 미학자의 불구의 삶, 사랑의 말이라는 책입니다. 뒷부분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면 당신은 세상을 정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저는 양효실 선생님을 무척 존경해요. 매우. 올해 이제 스승의 날 때 제가 스승의 날을 챙기는 편은 아닌데 이분은 내 스승이 맞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종 연락드리거든요. 왜냐면 학부 때 제가 효실 선생님 수업을 진짜, 양쌤 수업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4개는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연이 닿고 어찌하여 제 첫 번째 개인전 김종영 미술관에서 치렀던 사우드 오브 데드 네이밍이라는 전시에 이제 비평문을 작성해 주셨어요. 제가 당연히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해주셨고 선생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많은 걸 또 배웠고 선생님의 글이 저한테 또다시 매우 도움이 되었고 그 글은 이제 그 비평은 이제 에이독스에 가도 보실 수 있고 제 웹에 가서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책은 장준의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사라지는 아이들을 위하여
내 이름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딸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된다. 근대를 횡단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어떻게 아이러니는 웃음과 긍정이 되는가. 저는 이 책 한 뻥이 아니라 5번은 넘게 읽었을 것이고 뻥이 아니라 5명이 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을 거예요. 저는 그리고 책을 되게 굉장히 더럽게 읽는 편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친다던가, 그리고 보면 이렇게 얼마 전에 어제 온 거죠. 어제 샀다는 책도 벌써 이미 이 잔인한 낙관의 서론만 읽은 상태인데 벌써 첫 장부터 어떻게 보면 좀 비약해서 말하면 그 사춘기적인 태도가 있어요, 이 책에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이 시대의 어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말을 많이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아침부터. 이것은 에르베 기베르의 내 삶을 구하지 못한 친구에게. 에르베 기베르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저자이자 포토그래퍼이자 미셸 푸코의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그리고 에르베 기베르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였고 에이즈로 삶을 마감했어요. 이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 유령 이미지라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훨씬 좋아하는데 그 책을 지금 친구한테 빌려줘서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기베르는 좀 자신의 몸이 나약해져가는 시기, 자신의 몸이 상해가고 문대어져가고 좀 아픈 시기에, 점점 더 아파지는 시기에 글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이 책은 거의 투병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거의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기분이 들고, 저는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고, 책에 대해서 김현이라는 시인이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욕망은 계속해서 살아남기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에 관한 에르베 기베르의 이러한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그에게 질병은 예술이다. 라고 후기를 책 뒷부분에. 좋은 책이에요. 장릭 낭시의 나를 만지지 마라. 이것은 걸작입니다. 당연히 이 책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더티하게 읽었고, 이 책도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책들을 계속 파는 경향이 있어요. 뒤에 해설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본 민주주의 사회의 존재론이라는 해설이라고 해야겠죠? 비평이라기보다. 근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고 무교이고 유아 세례를 받긴 했지만 세례명이 아마 요셉이었나?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 책은 굉장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좀 시간과 공간에서 존재한다는 그 맥락 위에서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관계되고 어떤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서로의 사랑을 형성하는가에 관해서,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쓴
마리아와 예수의 관계에서 뭐 관련한 그림들도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떠난다는 것은 곧 만남이라는 말이 안 되죠. 사실 모순적이고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걸 정확히 기억하는 게 처음 읽을 때 압구정에 강남 을지병원 4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 스타벅스에서 제가 그때 시기가 안 볼 결심을 하고 그때 제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상담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혼자의 어떤 시간과 공간 제약을 걸어두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책을 그 자리에서 굉장히 몰입하면서 읽었었거든요.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음악이나 특정한 책, 특정한 글, 특정한 사물 이런 것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감각들을 환기시키는 게 분명히 있죠. 저는 뭐 21 아이돌 그룹 21의 노래들이 좀 그래요. 그 사람들의 어떤 멋을 엄청나게 사랑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뭐 어떤 쉐입으로 생긴 유리잔을 보면은 저는 할머니가 떠오르거든요. 친할머니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을 오래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는 항상 그 뭔가 부잣집에서 사용하는 식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에 되게 많으셨는데 그런 뭔가 크리스탈 잔 같은 거 저는 그런 거 보면 저희 할머니가 떠오르거든요. 뭐 그런 것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 그 시기가 떠올라요. 이것도 패스해야겠다. 롤랑 바르트 사랑의 단상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 같고 거의 약간 곰브리치의 미술사 서적에 견줄 만큼 미술하려는 사람들,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그래서 패스. 아 이거는 노발리스의 푸른 꽃입니다. 이거는 채정이 제 친구 채정이가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정말 여기 낭만주의 시 정신을 체현한 독일의 대표 시인 노발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소개처럼 정말 낭만적이에요. 이 문장과 이 어떤 비유와 뭔가 문맥을 끌어가는 어떤 그 느낌이 수려하고 아름다워요. 약간 그 연금술사 같은 하지만 훨씬 이것이 압도적으로 고퀄인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정말 문장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약간 문장들이 금빛이야. 적절한가? 실크예요. 푸른색 실크. 근데 이제 레이스가 있진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그 텍스처가 되게 은은하게 그치만 화려하게 이어져요. 이건요 제가 그 몸과 마음이 많이 안 좋던 시절 그 폐쇄병동에 2주 정도 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걸 엄청 읽었어요. 뭐 핸드폰도 못 쓰고 너무 심심하니까 책을 몇 권 가져갔는데
심심할 걸 예상을 해서 의존증 전문 정신과, 그러니까 의존증이면 이분은 그 마약류, 약물을 의존증, 중독이죠. 약물 중독 관련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 의사예요. 그 의사가 25년간 겪은 임상의 기록, 사람에게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의료, 사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본에서는 엄청 유명한 책이었나봐요. 근데 저도 뭔가 울컥하는데, 이 책은 정말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독서로 누군가가 어디 기관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의존증에 대한,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 특히 마약 중독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것 자체가 틀려 먹은 것이고 의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밈으로 봤던 것 같은데, 한국계 미국인 같은 여성이었는데 이제 막 울먹이면서 누군가가 그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의 환경과 어떤 일들을 겪었으며 어떤 심리 상태였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며 어떤 관계가 있었고 정신적 질병이 있었는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시도 이전에 없어서, 물론 집단은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하죠, 개인에 대해서.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라고 해야 되나? 그 접속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걸맞는 책이에요. 이거는 뒤에 또 써있는 걸 읽어볼게요. 사람은 배신하지만 약은 배신하지 않아. 나는 의존증 임상 현장에서 그런 말을 여러 환자에게 들었다. 그들은 안심하고 타인에게 의존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마음속에 덩그러니 뚫린 구멍을 타인과 연결되어 메우지 못하고 약이라는 물건으로 메우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삐뚤어지고 도전적인 표현으로라도 사람에 대한 절망을 사람에게 전하는 그 모순된 행위 자체가 타인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닐까? 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관심을 받고 싶은 어떤 행위들, 감정의 이유, 안정적으로 남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사회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자연인들도 자연과 연결이 되죠. 사회 속의 인물들은 인물과 연결이 되고. 이것은 패스할까? 저는 입생로랑 디자이너의 디자인보다 입생로랑의 전기를 좋아합니다. 피에르 베르제 같은 경우는 입생로랑의 파트너였죠. 그러니까 어떤 연인적인 관계로든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든. 저는 입생로랑의 라무르라는 영화, 21살 확실합니다. 이건 그때 학교 실기실에서 새벽에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영화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인터뷰 아카이브, 피에르 베르제가 나와서 이제 죽기 전에 했던 인터뷰들, 생로랑에 관련한. 그 사람이 이제 생로랑이 죽고 나서 생로랑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을 묶어놓은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목이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 입니다. Letters of Eve, 피에르 베르제.
그냥 가볍게 읽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리타 이현숙 피평가님이 저술한 진격하는 저급들. 저도 아주 짧게 실려 있습니다. 제가 영상 작업이 없거든요. 근데 영상 작업이 2021년에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제 셀피들을 무작위로 막 편집해 놓은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이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것에 대한 비평도 있고, 뭐 그때 했던 조각 작업도 실려 있긴 한데, 이건 제가 실려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책의 뒤에 나온 걸 읽어보면 죽음과 자기 파괴, 혐오와 수치, 퀴어한 삶에서 서로 경합하는 저급한 것들은 어떻게 정치적이고 급진적일 수 있는가. 되게 짧은데 강렬하게 써놨네? 이거는 제가 지금 봐가지고, 퀴어하다는 거, 사실 퀴어 뭐 성 정체성을 수식하고 드러내고 정의하는 단어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고, 근데 그게 역사가 굉장히 짧잖아요. 퀴어라는 말 자체도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진 건지 아직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정의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작품들과 비평이 호응이 잘 이루어지면서 되게 재밌게 써놨어요. 리타는 글을 너무 잘 써요. 근데 저는 여기서 1장에 나오고 테리하고 이니가 협업하고 있는 야광에 대한 이제 레즈비언 듀오죠. 야광에 관한 텍스트도 나오고 재밌어요. 이거는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커버가 앨범 표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뜯어요. 모닝글로리 같은 거, 혹은 너무 화려한 거, 혹은 색이 너무 튀는 거. 이건 완전 초록색 커버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마인드라는 책이고, 한국어로는 2018년에 번역됐고 원본은 2003년 책. 이 책은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박재성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디자인과 출신이신데 처음으로 이제 조속과 교수가 되신, 미디어 쪽을 이제 주로 작업을 하시고, 근데 그분하고 되게 스윗한 성격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면담할 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솝 씨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조나선 밀러, 제인 구달, 수잔 손텍, 올리버 섹스, 제인 제이콥스, 놈 촘스키, 헤럴드 블룸, 이런 사람들을 다 막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 가령 이렇게 챕터가 시작됩니다. 조나선 밀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관통하는 삶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잡지 인터뷰처럼, 물론 그것보다 훨씬 뎁스가 깊지만 막 쭉 이렇게 정독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진짜 잡지처럼 읽었어요. 뭐야 이거? 커버를 이렇게 색깔 표현했네. 이 색깔이었습니다. 오리지널 마인드. 그리고 이거는 읽은 지 되게 오래된 책인데, 죽음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정말 죽음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안락사에 대하여. 그리고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철학자들을 열거하면서
어떤 그 사람들의 말들을 빌려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파헤치는, 근데 되게 짧고 금방 읽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루는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좀 생각할 거리도 많이 생기고. 이건 패스. 악의 꽃. 오스카 와일드의 시면으로부터. 정말 한 10장마다 한 번씩 마음에 비수를 꽂는 책인데, 이거는 오스카 와일드가 아마 투옥 생활 중에 감옥에서 그 연인이었던 더글러스에게 쓴 편지를 어떻게 읽는 거였어요? 이 책에 나왔을 거예요, 그 문장이. 고통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다 라는 말을 오스카 와일드가 했는데, 아마 이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깊게 남아있는 책이 그 문장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거는 나의 우울증을 떠나보내며, 데프니 머킨이라는 분이 쓰셨대요. 데프니 머킨은 문화 및 문학 비평가래요. 뉴요커에서 전속 작가를 지냈고 완전 글쟁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워커홀릭이기도 한데, 그 사람의 우울증에 대한, 사실 이건 완치라는 게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근데 정말 담담하게 쭉 써내려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이 난 너무 좋았어, 이 책에. 우는 건 아니고 비염. 이 문단만 제가 읽어볼게요. 아늑한 방에 누워 에어컨의 상쾌한 냉기 속에서 푹신한 이불을 끌어올려 본다. 햇볕과 물, 책을 읽는 몇 시간, 함께 즐기는 식사와 두서없는 대화로 채워질 내일이 그려진다.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찰스 올슨의 식구 하나가 갑자기 떠오른다. 나는 가장 단순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배워야 했다. 그래서 곤경을 겪었다. 누가 알았겠는가? 내가 이렇게 행복에 가까울 줄을. 멋있죠? 혹시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이 책을 그냥 옆에 친구다, 저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거는 on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 아씨, 영문이네. 이거 제가 영문을 읽기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잘 못해서. 근데 영문 버전도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도 있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은 개소리에 대하여로 제목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글 번역본으로 읽고 원본이 궁금해서 원본도 샀는데 정말 작고 짧고 귀엽죠. 근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개소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불씨시라는 어떤 그 담론 안에서 불쑥 튀어나온 어떤 요철감 있는 이상한 급진성? 이렇게 말해도 맞을까?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 저술한 책입니다. 헤리지 프랑크푸르트라는 분이 지으셨대요. 한번 재밌어요. On bullshit. On bullshit. 그리고 이거는 님의 침묵, 한용운 시집. 저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특별했던 게 제가 이제 곧 10월 8일 테이트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열죠. 이미래 작가가. 근데 이미래 작가가 아트 선재 개인전을 선보이면서 뭔가 돌풍처럼 전시 자체가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전시에 한 2달 정도 어시스턴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 어시스턴트가 끝나고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 집에. 근데 미래 누나가 이걸 보내줬어요. 한용운 님의 침묵. 주소를 물어봤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이거 하도 갖고 다녀갖고 막 젖고 이래갖고 꾸깃꾸깃하고 이런데, 이게 님의 침묵이 교과서에도 아마 실려있지. 저는 이제 늙은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님의 침묵보다는 이 시집 같은 경우는 1879년에서 1944년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이 사람의 그 시들 중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다 정말 좋은데 그 누나가 이거를 왜 저한테 보내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주머니. 그냥 이렇게 대서 멈춰 놓을게요. 한번 읽을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절판됐을 텐데 알렉시라는 책이고, 마르그리트 유르스나르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이 되게 옛날 사람인데? 엄청은 아니구나. 1903년생이고 87년에 사망했고요. 되게 페미니즘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글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시작해요. 표지에 써있는 걸 읽어보면, 아내에게 띄우는 한 동성애자의 편지, 거짓으로 덜 더럽혀진 보다 철저한 성적 자유를 찾아 아내를 떠나야 하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나온다. 너무 재밌겠죠? 너무 재밌어요. 되게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저도 절판돼서 중고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누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정하고 쓴 소설이죠. 동성애자인,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죠, 남편이. 근데 그 와이프를 떠나면서 편지를 남긴 거를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문체가 뭐뭐 했소, 이르렀소, 없어져 버렸소, 떨어졌소, 있다 오, 그러니까 오, 소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는 그 입니다, 아니면 예요, 아니면 뭐 반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한글은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오체라고 해야 되나? 이 문체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가오는 맛도 있으면서 이런 문장도 있네. 재밌다. 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학교 도서관이 졸라 크거든요. 졸라 큰데 가끔 가서 이렇게 일부러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책이에요. 이건 소장하고 싶다 해서 책을 또 사서 또 읽었습니다. 알렉시. 이것도 스킵해야겠다. 슬픔이와 안녕. 프랑스어주 사강책이고 엄청난 반전. 이거는 이제 천사 날다. 노엘 샤틀레의 책이고 저는 이 책을 기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책으로 기획 전시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박보머 작가, 김소리 작가, 그리고 저가 해서, 그리고 제가 기획을 해서 공간 수치에서 공간 후원을 해줘서 전시를 했었어요. 이 책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아이가 남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불행과 그리고 혼란, 세상을 뒤집어 보는 것이 대개는 잠깐의 장난으로 끝나지만 평생 거꾸로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꾸로 본 세상의 이야기다. 거꾸로 사는 인생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부모는 내 천사라고 부르며 사랑을 듬뿍 쏟지만 드니즈는 천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고민한다. 그쵸? 뭐 천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것도 있었는데 저가 학부 1학년 때 그 성경 텍스트에 관심이 생겼을 때 천사라는 존재가 선하게만 묘사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천사 중에 실제 날개를 단 천사, 이름을 단 천사는 소수예요. 제가 그때 리서치했을 땐 그랬어요. 뭐 틀린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마저 읽을게요. 천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강요한다. 그 강요에 의해 주인공의 몸과 마음은 남성 속의 여성, 여성 속의 남성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고 만다. 이런 책이에요. 소설이고요. 어쩌면 당연하게도 여성 문학가이고, 이것은 이제 윤원화 선생님의 껍질 이야기, 미술 비평책인데요. 저 김민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윤원화 선생님이 수업을 듣고 있고, 근데 윤원화 선생님이 OT 때 되게 강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반짝반짝 빛나는 에쿠니 가오리 지음. 저 에쿠니 가오리를 한때 엄청 빠져서 거의 이 사람 책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이 책이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게 저도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아마 게이라고 명시되진 않는데 게이 남성과 그 사람의 아내 그리고 그 사람의 파트너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에쿠니 가오리 자체가 그런 사람이고 문장들이 엄청나게 서정적이에요. 엄청나게 서정적이고, 이렇게 말하면 맞을진 모르겠지만 달, 별, 밤하늘, 새벽, 이런 단어들, 이런 대상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뭐 윤슬,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신다면 그 감성과 굉장히 맞는 책이라는 거. 몇 권 했냐? 목 아파. 지금 살짝 목이 쉬어가지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으면 이 잔인한 낙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 텍스트를 정리해서 한번 웹에 올려볼게요. 그때 뭔가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오늘의 영상은 막을 내리겠습니다.